안녕하세요 여러분. 정다운 사업일기 정다운입니다. 오늘도 영화를 통해 삶에 적용해보기 이런 컨텐츠로 가져왔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영화는 컨택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입니다. 2017년도에 나왔고 외계인 나오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를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이것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영화를 본 이유는 일단 제가 옛날에 봤었습니다. 개봉 당시에 이 극장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,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그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, 아 재밌다, 오 신기하네, 그냥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줄거리도 최근에 다시 보기 전까지는 기억도 잘 안 났습니다. 그냥 기억도 잘 안 났던 영화인데, 근데 최근에 상현나님 그 인스타를 보니까 이 시각화를 할 때 이 어라이벌 그 컨택트 영화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인스타 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러면 시각화를 잘 하려면은 이거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는데 싶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. 다시 봤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소재들이 나와요. 줄거리를 간단히 소재 중심으로 이제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,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스포일러가 듣고 싶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되고요. 스포일러도 괜찮다, 한번 스포일러까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도 영화를 봐보겠다 하면은 이 영상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는 일단은 주요한 소재가 외계인이 나옵니다. 외계인. 지구에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떨어져요. 그 안에는 이런 외계인이 있습니다. 문어같이 생겼어요. 문어같이 생긴 외계인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얘네는 다른 외계인 영화 보면은 막 그 영어라던가 지구인들이랑 막 소통할 수가 있는데, 요거는 소통을 못해. 그래서 이게 메인 테마입니다. 언어에 대한 거.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근데 계속해서 본인들의 언어를 계속 보여줘요. 근데 본인들의 언어가 그림 형태더라고.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, 이게 이제 언어예요, 언어. 그래서 이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언어학자 그리고 물리학자, 이런 세계에서 제일 촉망받는, 그 나라에서 제일 촉망받는 언어학자와 물리학자를 불러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. 외계인이랑 접촉하기도 시키고, 외계인이랑 이제 소통을 해봐라, 그리고 이 언어를 해석해봐라.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는. 얘네가 침공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.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아래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 외계인이랑 계속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. 주인공들이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렇게 언어를 이제 그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언어학자 같이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설이 나와요.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래요. 여기에서 영화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실제로 있기도 한 것 같고,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외계인들의 언어로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다는 건 뭘까요? 여기에 언어학자가 있죠. 우리 주인공이라고 할게요. 이 주인공이 점점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학습해 나가겠죠. 학습해 나갑니다. 실제로 학습해 나가면서 사고방식이 외계인처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사고방식 또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능력입니다. 능력,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야. 외계인만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.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언어가 이제 진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,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한국어 할 때랑 영어 할 때랑 막 성격도 달라지고, 막 기세라던가 이런 거 막 달라지잖아요. 영어 할 때는 막 진짜 스마트해 보이고 막 하다가 한국어 하면 어눌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런 것도 있고, 영어 할 때는 막 우리 친구잖아 friends 이러다가 한국어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형님 막 이렇게 예의 범절을 차리게 되고, 이게 이제 문화가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문화의 차이점, 그게 이제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언어 그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주인공은 이 언어를 잘 알게 되고 잘 해석하게 되고 막 소통도 하게 돼요. 그리고 지구의 그 단어들을 계속 알려주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, 서로가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재가 또 나옵니다. 미래입니다, 미래.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외계인들은 알고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. 무슨 능력?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외계인들이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, 이게 이제 스포일러긴 한데, 이것까지 다 스포일러긴 한데, 주인공이 중간중간에 막 애기 키우는, 딸 아이 키우고 딸 아이가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병에 걸려서 죽고.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 딸 아이 장면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요. 근데 그 장면들이
뭐냐면은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그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. 딸아이가 죽고 하는 것들. 저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 프로젝트 전에 딸을 키우고 있었고 그 딸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질병으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이 언어를 학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본 거야. 아시겠죠? 태어나지도 않은 딸의 미래까지 봐버린 거라고요. 그 능력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결국에 이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은 이 지구를 지키게 되는데, 어떻게 지키게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. 이제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우주선이 미국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12개인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동양 중국에도 떨어진 거예요. 중국 측에서는 이 우주선을 빨리 쏴버려야 된다, 공격을 먼저 해버려야 된다는 입장이고, 미국은 일단은 이거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인데, 근데 결국에 중국의 어떠한 장군님이 이거를 이제 공격하려고 마음먹어요.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이 장군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. 전화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번호를 알아내냐면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. 자신의 미래를 보게 돼요. 미래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, 미래를 보니까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정립을 해요. 이 주인공이 정립을 해서 막 학회 같은 걸 열고, 포럼 같은 걸 열었나? 아니면 기념 행사장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. 거기에 이제 이 중국 장군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.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제 기쁜 자리니까 외계인들로부터 안전해졌고 이런 것도 해석을 다 했고 이제 다 풀린 그런 미래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장군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현재에 있을 때 이 장군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번호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여기 행사장에서 이 사람이 말을 걸어요. 장군이. 그때 나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, 고맙다, 이렇게 중국 장군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번호도 알아내고, 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나? 뭐 그랬던 것 같고. 근데 그래서 물어봐요.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설득했죠?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라? 자기 아내의 뭔가를 또 미래를 통해서 본 거를 얘기해 준 거야.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된 거죠, 이 사람을.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죄송합니다. 영화 본 지 한 2달 좀 넘어가지고. 어쨌든 그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이 장군 아내의 뭘 보고 얘기를 해줬고, 그걸 통해서 믿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, 핸드폰 번호랑 뭐 설득하는 요소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, 그 다음에 현재에 와서는 그 미래를 기억한 것 덕분에 이 장군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게 되어서 잘 풀리게 된다 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줄거리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주인공이 이 언어를 학습하면서 미래를 기억하게 됐다는 거고, 이게 말이 모순이에요. 미래를 기억한다. 미래를 어떻게 기억해? 기억하는 건 과거만 기억하는 건데, 근데 미래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처럼.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영화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영화의 또 매력인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, 시각화를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저는 이제 정한 거죠. 당연히 이거는 상윤나님 덕분인 거고요. 미래는 내가 정해두는 거예요, 그냥. 이제 트랜스서핑이나 이런 거에 또 나오죠. 미래는 내가 의도하는 것이며 선택하는 것이다. 내가 선택하고 의도하는 것. 그래서 그 미래에 너무 간절히 원하고 막 중요성 부여해서 잉여 포텐셜 생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, 미래를 그냥 정하는 거예요. 의도하는 거야. 그럼 그 미래를 계속 기억해내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시각화다. 내 미래를 정해놨고 그걸 그냥 기억만 하면 된다. 이 주인공처럼.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각화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 시각화할 때마다 매일매일 막 그 장면을 만들어내고 애쓰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정해두세요. 내 미래를. 내 미래를 그냥 정해놔. 그러고 시각화 할 때마다 그 미래를 그냥 기억 계속 하는 거야. 그 장면. 오케이. 마치 이 주인공처럼.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진 않았지만, 외계인의 언어를 학습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미래를 기억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게 중요성도 낮추고, 이 의도와 선택에 있어서 기정사실 어차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미래를 기억하는 거를 시각화에 적용을 하면 된다입니다. 근데 제 설명만 들으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영화 컨택트 어라이벌 꼭 보셔가지고 이 미래를 기억한다는 측면을 이제 감으로써 잡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시각화 잘 해나가시면서 원하는 그 미래를
미래에 대한 목표 이뤄나시는 거를 희망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